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인 접근들이 필요하거든요. 동네 아이들과 게임을 하면서 친해지고 그 동네의 조금 저소득 아이들을 방과후 아카데미에 이제 올 수 있게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시 청소년재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쉼터를 총괄하고 있는 변효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쉼터는 그 가정이나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무척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안전한 의식주를 제공하고 다양한 심리 정서 상담 프로그램이라던가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하루빨리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그런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복무나 인사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시설 관리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총괄 팀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채용과 관련돼서 두 가지 시험을 이제 치러야 되는데, 첫 번째가 수원시 통합채용이라는 필기시험과 그 시험을 통과하신 분에 한해서 이제 면접 시험이 있습니다. 수원시 통합채용과 같은 경우는 공무원과 유사한 그 과목들을 이제 통과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고득점을 받으시면 좋고요. 그렇게 해서 통과하신 분들이 면접을 보시게 되는데, 면접에서는 다양한 채점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지역사회 저희 기관을 이해하고 있는 이해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 성실하게 답변을 하는지, 그리고 그분의 가능성은 얼마만큼 있는 건지. 저는 재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게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그럼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많이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상담사 자격증이 필수 자격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그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서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아이들과 상담을 하실 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외의 자격증, 국가 자격증으로 그 직업 상담사라던가 민간 자격증으로는 뭐 안전과 관련된 것, 컴퓨터와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본인만의 그 분야를 좀 사회복지 분야를 좀 개척하면서 근무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상담사라든가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제일 와서 많이들 불만을 토로하시는 것 중에 행정 업무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행정 업무라 하면 프로그램 사업 계획서, 그거에 따른 결과 보고서, 그거에 따른 또 지출 품위 등 진짜 다양한 행정 문서들이 있는데, 그 문서들 작업하느냐고 정작 아이들을 만나 상담하거나 아이들을 만나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인 접근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 업무들을 다 수행을 해야 돼요. 저희가 만나는 아이들이 주로 하는 고민들은 20년 전에 제가 근무했을 때나 지금이나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로와 관련된 고민들이 좀 많은 편이어서 앞으로 어떤 진로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될지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어떤 대학을 갈까라고 진학에 대한 상담이 좀 많았다면, 근래는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진로 상담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은 트렌드에 되게 민감하고 영상물에 되게 관심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초창기 근무했을 때는 아이들의 이제 관심사인 게임과 관련돼서 그 아이들이랑 좀 다가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20년 전, 그때 당시는 이제 카트라이더가 한참 유행이어서 제가 카트라이더 무지개까지 레벨업을 해서 동네 아이들과 게임을 하면서 친해지고 그 동네의 조금 저소득 아이들을 방과후 아카데미에 이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아이들과 소통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우리 청소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요즘 트렌드, 그다음에 요즘 재미있는 드라마, 좋아할 만한 연예인,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 금방 아이들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처럼 되게 교육적이거나 막 엄청나게 아이들이 지루해할 만한 이야기들만 하지는 않아요. 아이가 짓궂고 프로그램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재미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아이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그냥 그 순간 아이가 원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긴 시간 나눴던 것 같아요.
진로를 바꿔서 취업을 하신 사례들은 약 두 가지로 좀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애시당초 했던 전공들 자체가 다르셨던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오셨다가 내가 일하고 싶었던 분야는 이쪽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별도로 그 사회복지나 청소년학을 다시 공부하셔가지고 취업을 하신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행정직이나 시설직으로 근무하시면서 이 청소년과 관련된 소통이 좀 필요하다, 관련된 내용들이 궁금하다 하셔서 학점은행제나 별도의 이제 절차를 밟으셔서 사회복지사나 청소년 지도사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공부하시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양쪽 모두 사례가 다 적응을 잘 하고 계시고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직책이 일반 4급 팀장이고요. 저는 연봉이 약 6천만 원대입니다. 급여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여직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무원 9급 1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으로 시작을 하고요. 수당은 두 종류인데 개별 수당과 공통 수당이 있습니다. 개별 수당은 초과 근무 수당이라던가 자격 요건에 따른 자격증 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통 수당으로는 정근 수당, 정구 수당, 가상금, 그리고 명절 수당과 같은 수당들이 있어요. 사실상 급여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기업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낮은 급여 수준인 건 확실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나 다른 유사 공기업과 비교했을 때는 결코 부족한 급여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 재단의 규정은 대부분 지방 공무원 규정을 준용을 하기 때문에 가장 크게 유사한 맞춤형 복지 제도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맞춤형 복지 제도는 근무 연수나 가족 상황에 따라서 연간 80에서 100만 원 정도의 복지 포인트가 지급을 되는 거고, 이 해당되는 복지 포인트로 지방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사용처에서 자유롭게 그 복지 포인트를 사용을 하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더불어서 그 관내에 있는 다양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 재직자뿐만이 아니라 퇴직 이후에도 그다음에 저희 재직자의 가족들도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더불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육아휴직 수당을 최대 2년까지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아를 하고 있는 직원분들이 근무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탄력근무제도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요즘 난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난임휴직 제도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비 사회복지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건 우리 벼와 같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인내심,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 정책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성실함, 이 두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공부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풍선 아트도 좋고 다른 것도 다 좋은데 영어 공부, 그다음에 상식 공부, 요즘 돌아가는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